옛날 작은 마을의 정한수라는 아이는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고아가 되어 구걸로 삶을 이어갔고 매우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정한수가 한 마을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은 얇고 해져 있었기에 입술은 파랗게 변하고 온몸은 떨리며 손발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그는 눈 위에서 발을 구르며 뛰었습니다. 이때 기와를 지고 지나가던 한 사내가 정한수를 보고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사내는 윤상길이라는 기와장이로 그의 아내 김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씨 착한 부부였지만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40이 넘었음에도 자식복이 없었는데 정한수가 불쌍하고 영특해 보여 양자로 삼고 윤한수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부부는 윤한수를 정성껏 돌봤고 윤한수도 매우 효성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얼른 새순물을 가져다 주며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세수하시고 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자에 앉으면 윤한수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리며 아버님 차 드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효성스러운 아들을 보면 몸의 피로가 사라지곤 했고 윤상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상길이 일하러 나가면 윤한수는 김씨를 도와 집을 청소하고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집에 있는 당나귀에게 풀을 베어다 주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먼저 나서서 했습니다. 김씨는 그가 지칠까봐 일을 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윤한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이 정도는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한수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흘러 14~15살이 된 윤한수는 이제 거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윤상길은 그에게 기와장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윤한수는 머리가 영리하고 성실했기에 매일 아버지를 따라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몇 달 만에 기술을 익혀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냈으며 아버지보다 더 능숙해지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윤한수는 아버지에게 제가 이제 기술을 배웠으니 앞으로 제가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편히 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상길은 50대에 접어들었을 뿐이고 건강했기에 움직일 수 있는 한 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쉬면 오히려 불편하다.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그때 쉬자고 말했습니다. 윤한수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지만 무거운 일은 자신이 하고 아버지에게는 가벼운 일만 맡겼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봄이 되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져 윤한수 부자는 매우 바빴습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거리가 먼 곳은 그곳에서 묵기도 했습니다. 집에는 김씨 혼자 남았는데 그녀도 매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당나귀에게 풀을 베어다 주는 일 외에도 김씨는 집에서 남편과 아들을 위해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는 집신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신을 보며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니 그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김씨가 집에서 집신을 만들고 있을 때 마을의 최과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강가에서 빨래하자고 했습니다. 최과부는 20 남짓한 나이로 가녀린 몸매에 예쁜 눈매를 가졌습니다. 1년 전 그녀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산길 부자가 일하고 있을 때 마을에서 한 남자가 달려와 김 씨가 실수로 강에 빠졌다고 알렸습니다. 부자는 즉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 씨가 온몸이 젖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이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윤상길 부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김 씨를 애도했습니다. 아들이 커서 이제 좋은 시절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가버린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원래 행복했던 세 식구는 이제 김 씨가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부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그들은 이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김 씨가 어떻게 강에 빠져 목숨을 잃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떠난 후 윤상길은 혼이 빠진 사람처럼 일을 해도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윤한수는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버지를 돌봐야 했기에 강해져야 했습니다. 윤한수는 윤상길에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이웃 마을 박씨 집에서 새 집을 지으려 했는데 거리가 멀어 윤한수는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집을 비워야 했기에 그는 시장에 가서 쌀과 식료품을 사서 집에 두고 아버지에게 잘 챙겨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산책도 하라고 권했습니다. 윤상길은 아들이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걱정 말고 가거라.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한수가 떠난 후 윤상길은 매일 식사와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당나귀를 돌보았습니다. 마음의 이야기가 있으면 당나귀에게 털어놓았는데 이 당나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윤상길이 울면 당나귀도 함께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나귀와 이야기를 나누며 윤상길의 마음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에 그가 밭에 가서 오이를 따고 있을 때 최과부가 밭에서 콩을 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윤상길이 채소를 따러 왔다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도와주었고 자신이 딴 콩도 일부 나눠주었습니다. 윤상길이 거절했지만 그녀는 강제로 그의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윤상길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소문이 날까봐 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윤상길이 밖에 나갈 때마다 최과부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항상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상길도 예의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저녁 윤상길이 채소를 씻고 밥을 하려는데 최과부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윤 어르신,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옆 마을 의원님을 모셔와 주실 수 있으신지요? 윤상길은 착한 마음씨를 가졌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의원을 데리러 갔습니다. 의원을 최과부의 집으로 데려다 준 후 떠나려 했지만 최과부가 윤 어르신, 물 좀 길어다 주실 수 있으신지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과부로 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병까지 나서 윤상길은 말없이 물을 길어다 주었고 최과부의 물통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때 의원도 진찰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최과부는 윤 어르신, 약 한 첩 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윤상길은 서둘러 약을 다려주고 쌀죽도 끓여 그녀의 이불 옆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과부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윤 어르신,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상길은 이웃끼리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라고 말하며 크게 걸어나갔습니다. 최과부는 며칠 뒤 감사의 마음으로 만두를 많이 만들어 윤상길에게 가져갔습니다. 윤 어르신, 제 솜씨를 한번 맛보세요. 이 만두는 돼지고기 소로 만들었습니다. 윤상길은 저는 괜찮으니 가져가서
직접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 어르신,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내놓을 만한 다른 것이 없어서 만두 몇 개를 쪄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윤상길이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시오, 가져가시오 라고 했지만 최과부는 받지 않으시면 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상길은 어쩔 수 없이 만두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받는 것이 불편하여 달걀 몇 개를 최과부의 바구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최과부는 한 번 거절한 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최과부는 자주 윤상길의 집에 와서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항상 일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윤상길이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최과부의 것을 그냥 받지 않았고 그녀가 무언가를 가져오면 항상 보답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윤한수는 한 달 넘게 일을 하여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과자와 돼지고기 2근, 좋은 술 1병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윤상길이 집에 있어야 했지만 대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윤한수는 걱정되어 이웃에게 상황을 물어보러 갔습니다. 바로 그때 윤상길은 최과부의 집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최과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윤상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 어르신, 이제 혼자 살고 계신데 다시 짝을 찾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윤상길은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누가 나를 원하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최과부는 윤 어르신은 마음씨가 좋고 기술도 있으니 분명 당신을 원하는 여자가 있을 거예요. 만약 있다면 그 여자와 결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지. 혼자 사는 것은 정말 외롭소. 하지만 어디서 그런 여자를 찾을 수 있을까? 윤상길이 대답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눈앞에 있어요.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최과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상길은 가슴이 뛰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소 라고 말했습니다. 윤 어르신,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부지런하신데 어떻게 어울리지 않으시겠어요? 최과부는 윤상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저를 아내로 맞아주신다면 저는 평생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좋소. 윤상길은 얼굴이 달아오르며 최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누구세요? 최과부가 물었습니다. 저예요, 최 아주머니. 윤한수입니다. 최과부는 윤상길을 바라보았고 윤상길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윤한수는 처음에는 이웃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최과부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이웃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상길은 설명 없이 왔구나, 가자,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윤한수는 뒤를 따랐고 집으로 가는 길에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윤상길은 최과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아들 한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윤한수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새 반려자를 찾아 새 삶을 시작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최과부와 결혼하려는 것에 대해 내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최과부는 젊고 예뻤기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자신의 아버지를 선택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윤상길은 아들이 조용한 것을 보고
생각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라고 했습니다. 윤한수는 아버님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이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윤한수는 아버지의 기운이 한 달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을 보고 마음속 의심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두 분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저는 두 손 들어 찬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상길은 아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반응에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좋은 아들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윤상길은 잔치를 열어 최과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신혼의 밤, 부부는 마치 젊은 연인처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윤상길은 새 아내를 맞이하고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힘이 넘쳤고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윤상길은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수는 아버지가 행복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최 씨도 윤상길에게 매우 다정했고 한수에게도 잘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집안일을 하며 집안 밖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상길, 어른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았구나. 예쁘고 현명한 아내를 얻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윤한수는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는 것을 말렸지만 윤상길은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쉬면 몸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네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니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한수는 아버님,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상길은 네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 해도 아버지로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구나. 게다가 새엄마가 우리 집에 왔으니 내가 책임지고 그녀에게 좋은 삶을 주고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수는 아버지가 걱정됐지만 그가 고집을 부리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따뜻한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새어머니가 생긴 후 아버지에게 동반자가 생겨 아들 한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목수 친구를 따라 이웃 마을로 일하러 떠날 준비를 했고 떠나기 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가끔은 쉬세요. 그는 은자 한 주머니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계세요. 집에서 쓸 일이 많을 텐데 저는 밖에서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하면 되니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윤상길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는 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네가 가져가거라. 밖에 나가면 돈이 없어선 안 된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 최 씨는 부자가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한수야, 그냥 가져가거라. 집에는 먹을 것도 있고 굶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한수는 아버지가 일하다 지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두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돈은 자신이 벌어오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상길도 아들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돈을 받으며 안심해라. 피곤하면 쉴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윤한수는 반년 동안 밖에서 일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위한 선물과 음식을 사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한수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고 새어머니 최 씨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고 얼굴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윤한수는 선물을 내놓고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최 씨는 내 먼 친척이 집을 짓고 있어서 당신 아버지를 불렀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윤한수가 아버님이 저녁에 돌아오시나요? 라고 묻자 최 씨는 길이 멀어서 거기서 묵고 있을 거야.
집이 다 지어져야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흔한 일이었기에 윤한수는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반년 만에 집에 당나귀가 보고 싶어 마구간으로 갔는데 당나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떠날 때만 해도 당나귀는 윤기가 흐르고 건강했는데 반년 만에 털은 곤두서고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나귀 곁으로 가서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집에 온 이후로 당나귀는 항상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당나귀에게 풀을 베어주곤 했고 매년 곡식을 찢고 시장에 갈 때도 당나귀를 몰았습니다. 이 당나귀는 가족과 다름없었고 그에게는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한수는 마음속으로 혹시 당나귀가 병이 난 걸까 생각하며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새어머님 당나귀가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병이 난 건 아닙니까? 최 씨는 이 말을 듣자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병은 아니야. 아마도 피곤한가 보다. 곡식을 찢고 맷돌을 돌리느라. 윤한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당나귀는 원래 힘이 좋았는데 조금 일한다고 이렇게 야위지는 않을 터였습니다. 그는 다시 마구간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에 묽은 변이 있었습니다. 당나귀가 설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설사를 하루 이틀 한다고 이렇게 야위지는 않을 텐데 분명 오랫동안 앓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어머니는 이걸 몰랐을까? 만약 알았다면 왜 치료해주지 않고 나에게 숨긴 것일까? 윤한수는 점점 더 의심이 커졌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사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 마구간의 건초더미 뒤에 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검은 그림자가 담 너머로 다가왔습니다. 당나귀가 소리를 내자 그림자는 멈췄다가 당나귀의 여물통에 풀을 넣고 재빨리 최 씨의 방문으로 가서 소리 없이 들어갔습니다. 윤한수는 이 광경을 보고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최 씨의 문 옆으로 가서 아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수가 돌아왔는데 여길 찾아오면 어떡해? 며칠 기다리면 안 돼? 안 돼. 난 이미 습관이 됐어. 네가 없는 밤은 너무 외롭고 잠이 안 와. 그 당나귀만 우는 소리를 안 내면 한수는 모를 거야. 최 씨가 말했습니다. 당나귀에게 그런 것을 더 먹이면 안 돼. 그러다가 정말 죽겠어. 당나귀가 죽으면 어떻게 맷돌을 돌리고 짐을 나를 거야? 걱정 마. 죽을 정도는 아니야. 맷돌 돌리는 건 문제 없어. 이내 방 안에서 그들은 뜨거운 애정 행각을 했다. 한수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윤한수는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함께 일하러 가야 합니다. 오늘 밤에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 혼자 계실 텐데 문단속 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세요. 윤한수는 집을 떠난 후 일하러 가지 않고 몇몇 친구들과 주막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낯선 남자가 다시 마구간 쪽 낮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풀을 들고 당나귀의 여물통에 넣고 최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몇몇 횃불을 든 그림자들이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횃불이 방을 환하게 비추자 이불 위에 두 사람은 혼비백산하여 놀랐습니다. 남자는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몇몇 장정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박서방, 이 짐승 같은 놈아, 돼지보다 못한 짓을 하다니. 한수는 박서방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박서방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최 씨는 이불 속에 숨어 떨면서 울며 말했습니다. 다 박서방이 저를 강요했어요. 이 나쁜 놈이 저를 협박했어요. 윤한수는
박서방이 어떻게 강요했는지 마을 어른에게 가서 말씀드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한수와 친구들은 박서방과 최 씨를 마을 어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마을 어른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을 어른은 즉시 사람들에게 징을 쳐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너희 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말하라. 조금도 숨기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서방은 독신남으로 윤 씨 집 옆에 살았는데 오래전부터 최 씨의 미모에 반했습니다. 게다가 윤산길이 자주 집을 비우는 동안 젊은 최 씨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고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윤 씨 집의 마구간은 박서방의 집담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박서방이 담을 넘어 윤 씨 집 마당으로 들어올 때마다 마구간을 지나가야 했는데 당나귀는 낯선 사람을 보면 계속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발각될까봐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낮에는 당나귀에게 충분히 먹이를 주지 않고 박서방이 올 때는 풀을 가져오되 그 풀에 설사약을 섞었습니다. 배고픈 당나귀는 설사약이 섞인 풀을 먹고 배가 아파서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나귀는 매일 충분히 먹지 못하고 설사까지 하니 점점 야위어 갔고 반면 최 씨는 얼굴에 윤기가 돌고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두 사람을 나쁜 놈들이라고 크게 꾸짖으며 마을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을 어른은 한수에게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상길은 진실을 알고 분노로 거의 피를 토할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최 씨를 위해 마을 어른에게 간청했습니다. 제가 자주 밖에서 일을 하느라 그녀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제 책임이 있으니 마을 어른님, 그녀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마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마을법을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울 것이며 마을법을 따르면 윤산길이 괴로워할까 걱정되었습니다. 마을 어른이 고민하는 사이 마을의 벙어리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그가 한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실 김 씨는 스스로 강에 빠진 것이 아니라 최 씨가 그녀를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벙어리의 말에 최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최 씨는 오래전부터 박서방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김 씨가 이를 발견한 후 두 사람은 함께 김 씨를 해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우연히 최 씨의 집에 가서 두 사람의 비밀을 보게 되었고 놀라 달아나려 했습니다. 최 씨와 박서방은 김 씨를 위협하여 말하지 못하게 했지만 언제 폭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녀를 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최 씨는 박서방과 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아 윤산길에게 시집가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도 박서방과 몰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양쪽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싹했습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이 여자가 사실은 무서운 악마였던 것입니다. 윤상길 부자는 김 씨가 물에 빠진 진실을 알고 두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박서방과 최 씨가 흉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어른은 두 사람을 관하로 보냈고 결국 그들은 법에 따라 처형되었습니다. 윤상길 부자는 김 씨의 묘소를 찾아가 악인들이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며 저승에서 평안히 쉬고 집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후에 한수는 같은 마을의 처녀와 결혼하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윤상길에게도 매우 효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